자, 증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초상화 앞에서 맹세했습니까? 네, 분명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힘들지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에 반탄 부부장은 오빠 유우성에게 연락해서 탈북자 신원정보 자료를 받아오라 이렇게 지시하던가요? 네, 증인은 오빠 유우성의 지시에 따라 USB 메모리를 가지고 PC방에 갔죠. 네, 그래서 다시 오빠와 전화하면서 오빠가 보내주는 파일을 USB 메모리에 또 저장했죠. 네, 파일을 전송받은 며칠 뒤 세령시 보위부에 가서 반탄 부부장에게 그 USB 메모리를 전달해줬죠. 네. 진짜 어디 얼마? 진짜 진짜 뭐 성함이랑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본인 좀 소개 좀 해주시면요. 네, 성함은 유가류라고 합니다. 유가려 씨요. 그럼 그 유우성 씨 동생. 예? 친동생. 유우성 씨 친동생 되세요? 좀 국정원에서 있었던 그 합신센터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힘드시겠지만. 네. 조사받으면서 그 선생님들이 도와준다고, 오빠 같이 살게 하고 도와준다고 살게 해준다니까 난 그거 믿고, 오빠 이따면 다 잘 된다 하니까, 오빠 이따면 잘 되고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고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지금 힘들어도 이따면 다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 하니까 그걸 믿고 잘 될 거라니까 그걸 믿고서 거짓 진술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계속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오빠가 간첩이라고 했던 여동생. 그녀는 국정원에서 나온 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탈북자 출신 현직 공무원. 그녀의 진술로 오빠가 구속된 뒤였습니다. 아직도 간첩 조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일까? 우리는 사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성 씨가 살던 집입니다. 오빠와 살기 위해 먼 길을 왔지만 지금 오빠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사진이요? 네. 돌아가신 어머니. 네.
오누이는 함경북도 회령의 화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려 씨는 어릴 때부터 남한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오고 싶어 했습니다. 오고 싶고 그 마음이 간절했고, 그리고 거기서 북한에서 보게 되면 뭐 남한 이런 영화들 보면서 아, 한국 들은 곳이구나, 아,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계속 들었고, 그게 점점 크면서 제가 꿈이 됐거든요. 꿈이 돼가지고 들어와 살고 싶다, 그냥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우리에서 살았거든요.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는 오빠가 있으니까 이게 돌려오려고 같이 살려고 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2004년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화교였지만 북한 국적의 탈북자라고 신고했고 무사히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들어왔을 때 국정원은 화교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날 늦게 비행기편으로 합동신문센터로 갔죠.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증인의 화교 신분이 탄로나고 증인의 진술에 자꾸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동생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게 되면 저도 그 심장 너무 잘 압니다. 아니 독방에 갇혀서 저 어린 여자애를 독방에 갇혀놓고 하루도 아니고 10월달, 11월, 12월 1월까지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독방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나오기 전까지 거의 6개월 됩니다. 6개월 동안 독방에 네, 혼자서 네, 국정원 직원들만 만나고, 네, 직원들만 만나고.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가 있는 방이었죠? 네, 그럼 화장실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앉았다 그러면은 CCTV에서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보이는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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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보입니다. 여기 상반까지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인다고요? 네, 네, 3번까지. 그럼 샤워를 어떻게 해? 샤워는? 서서 샤워하지 못합니다. 음. 샤워하지 못하고 변기 바로 옆에가 샤워기가 있거든요. 샤워기가 있고. 그럼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돼? 쭈그리가 앉아서 변기 옆에 샤워기가 있으니까 변기 바로 옆에 숨어서 내가 이렇게 좀 샤워하거든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탈북자들을 조사해 간첩을 가려내는 곳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일단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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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프 시키라고. 아, 수영 씨 들어가. 가만 있어. 차로 가. 아니. 잠깐만요. 어허, 이거 왜 이러세요? 완력을 사용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잠깐만. 아니, 카메라. 그러니까 차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됐어. 아니 카메라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카메라는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우셔야 되고 이동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합신센터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 수환이 보게 되면 항상 보게 되면 뼈다 구두 높은 구두 신고 다니거든요. 항상 보게 되면 그 구두를 보게 되면 이런 그 뒷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 막 다리를 내마다리 막 차놨거든요. 어떤 부위를? 여기 무릎? 여기 다리 부분은. 여기 허벅지? 예. 막 찼거든요. 막 차서 대머리 수사관은 내보고 뭐랬던가? 희뿌장하게 생긴 게 거짓말 되게 잘하네. 잘하네. 거짓말 되게 잘하네. 하면서리 너 쥐기구나. 너 거짓말 잘하는구나. 야, 너 혼나볼래? 한번? 정신 뜩 들어볼래? 하면서리 주먹으로 무리 때리고
그럼 기사 막아놓고 방을 안거든 기사 막아놓고 그럼 머리를 막 주먹이 쳤거든요. 앞에 이렇게 막 쳤거든요. 이렇게. 가려 씨는 일주일 만에 가족이 화교라고 자백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오빠가 북한을 15번이나 밀입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의 공작원으로 임명됐고 오빠가 보내주는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를 북한 보위부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같이 막 싸우기도 했거든요. 싸웠는데 니 지금 나한테 성격 쓰나? 반박하나? 맞아볼래? 하면 또 때리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저항도 못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 진술하게 됐죠. 가려 씨는 자백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위 진술 번복죄가 진번복죄가 가처제부터 군죄다 이렇게 탁 얘기하면서 내 보고 허위 진술을 유지하면서 번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빠지기 힘들구나. 얼감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인정했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네. 가려 씨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곧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자살했다는 한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2011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탈북자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이 탈북자를 상대로 위장 간첩인지를 집중 신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자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2주일 동안이나 탈북자의 죽음을 감췄습니다. 그러다가 한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방송 2시간 전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북한 공작원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뒤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시신과 함께 인적 사항도 넘겼습니다. 한종수, 76년생. 사건 발생 2년 후 합동신문센터 근처의 한 묘지에서 우리는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무용고자들이 묻힌 곳에 묘비도 없이 흙무더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묘비 하나도 세워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종수 씨 사망 뒤 사후 처리를 한 경찰을 찾았습니다. 제가 답변할 그런 내용은 없는데. 변사 발생 전날 오전 변사자가 임무를 받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일부 자백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여 맥주가 먹고 싶다고 해 맥주와 담배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여기 돼 있네?
그러니까 자술서를 직접 보신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보여주지도 않을 거고. 않을 거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자기들 자체 이거도 안 써주는데 뭐 들어가는 것도 다 막 핸드폰이 뭐니 뭐 싹 모으는데 뭐 다 놓고 먹고도 그냥 모든 것을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수사하러 가시는 분들도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셨어요. 그럼요. 뭐 모든 게 장비를 모든 게 그냥. 합동신문센터 들어가실 때 뭐라도 좀 찍어가거나 이럴까봐. 그렇죠. 이제 국가 이제 기밀이니까. 거기 저기 이제 CCTV가 있었는데 CCTV 같은 거는 혹시 뭐 안 보셨어요? 녹화가 안 된다 이거. 예? 녹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막은 다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녹화가 안 된다. 뭐 독재 뭐 이런 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있겠죠. 글쎄요. 근데 거기가 그분들이 공개가 안 되고 국정원에서 녹화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녹화 안 된다. 녹화가 된다 해도 우리한테 공개를 하겠습니까? 내부를. 그 합동신문센터하고는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예. 러시아 KGB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취재하겠다고 해가지고 러시아 기자다가 내려줍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게. 몇 달 뒤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기 한종수. 여기 있네. 한종수.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한종수 씨. 한 씨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2년이 지나 우리는 한 씨의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김 씨는 중국에서 한 씨를 만나 형제처럼 지내다가 함께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합신센터에서 한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공식 기록에 서류에 나와 있는 이름이 한종수예요. 한종수. 한종수로 나와 있었어요. 예. 한준식이고요. 그 사람은 저 고향이 경남남도 어디였지? 형이 저렇게 보면은 형 일이 하고 나서 자살하고 나서 나를 방으로 옮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있던 방에서. 혹시 다시 그 먹을 건가봐.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심리적으로는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울게 됐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짜증나니까. 내가 어딘가라면은 그러진 않는데 차라리 뭐 때려라 이렇지. 물어라 그러면 차라리 말해야 된다. 그는 취재를 도와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냥 우리 민족 비극이니까 밝히실 필요도 없으시고 시간 지나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안책을 하고 몰았다라고 할 때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고 이 나라. 근데 그게 또 이 사명감이 맞는 거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굳이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다 나올 것 같아요. 당시 증인은 오빠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그 회령 집에 있던 증인 오빠 사진첩에 사진들을 다시 찍은 그 사진들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거 봤습니까? 유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이 사진들이 그때 증인이 오빠 휴대전화에서 봤던 사진 맞아요? 국정원은 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갔다 온 증거로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성 씨 휴대폰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복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그날 촬영된 또 다른 사진들이 나온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제출이 안 된 사진이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진들하고 어떻게 날짜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찍힌 게. 예, 뭐 사진 안에 보면은 아, 이게 지금 1월 23일 13시 43분 네. 찍은 거고. 두 번째 그다음에 사진. 네. 1월 23일 13시 39분 뭐 비슷한 시간이네요. 이거는 1월 23일 23시 53분 한 10시간 정도 뒤에 찍은 거네요, 이게. 네. 왜 이 사진을 제출을 안 했을까요? 이 사진 같으면은 그날 북한에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에 있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노래방처럼 보인다, 그죠? 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 곧 착륙하겠습니다. 영길. 북한과 가까운 중국 도시입니다. 전원 왜 끄셨는지 다시 한번 유성 씨는 사진이 찍힌 날 북한이 아닌 이곳 영길에서 가족과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우성 씨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따라 한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어디? 여기 맞아요. 여기 맞네. 여기 맞네. 딱 닮았네. 여기네. 바로 여기서 이제 여기 같이 노래 부르셨네. 네, 그죠? 우리 같이. 그러면 저기 지금 이용 씨가 어디 있어요? 네, 이겁니다. 여기 앉고. 아, 저기 앉았구나. 우리 아버지 여기 있고 우리 어머니 같이 노래하잖아요. 아, 어머니세요? 네, 어머니. 아, 요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아, 그러세요? 네, 광일이 생길 때 여기. 광희? 여기 앉아. 아, 여기 있고. 여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리리 오빠랑 아버지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게 지금 국정원의 저기 주장이거든요. 서울 때. 네. 갈 수는 없지 그렇게. 유성 씨의 친척들은 우리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우성 씨 어머니의 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뒤 우성 씨 가족은 어머니의 묘까지 정리해 중국으로 완전히 이주했고 북한에는 다시 돌아갈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那还了得了？不，北朝鲜俺们什么人都没有，上他是干啥去了？上那儿？俺们啥都没有。这里说吧，爷爷奶奶的坟全都烧了，烧了后都扔江里头了，知道不？没有了，他们都是。 무서움, 두려움, 공포. 내가 나가서 거기 준수해야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빠한테도 좋은 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오빠 도와주겠다. 살게끔 해주겠다. 오빠는 지금 힘들어도 있다면 지금 다 일이 잘 되는 곳이니까 오빠 나오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고마워할 것이다. 지금 힘들어도. 가려 씨는 오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이 한 자백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백을 받아낸 수사관들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가려 씨가 큰 삼촌이라고 부르던 수사관입니다. 큰 삼촌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네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고 너네 오빠 너 일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가주면 인정해야만이 그게 하교라고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이유다.
안녕하세요. 예. 안 돼요. 아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초상권 침해를. 아니 무슨 초상권 침해가 있어요? 취재하는데. 아니 얼굴은 우리가 내지 않을 거니까. 아니 초상권 침해라니까요. 듣지 마세요. 아니, 어디 기자예요? 아니 폭력으로 하시면 안 되지. 폭력이 아니죠. 아 이게 왜 이러세요? 이게 왜 이래? 아니 어디 뉴스타파입니다. 내 명함 뉴스타파. 이리 오세요. 이리 나와 이 사람아. 아니 나와라. 말라니까요. 오. 얘기 좀 합시다. 어? 큰 삼촌. 네. 혹시 지금 촬영되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갈 수 있어요? 모르겠어. 가려 씨가 아줌마라고 불렀던 수사관입니다. 가려님의 엄마뻘이 되는 여자분이 가려님을 구타하고 잘해주고, 구타하고 같이 울고 부둥켜 안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태도 돌변하는 게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심각한 고문이거든요. 그리고 세뇌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형태의 고문이고, 그런 걸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그 생각하는데도 혼란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그 어떤 분노감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요. 죄송한데 지금 누구 찍으시는 거예요? 저 실례합니다. 저 국정원에서 오셨죠? 아니 저 신원을 저희들이 뭐 밝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만 좀 잠깐 저희들이 나중에 인용만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이제 합심센터에서 이제 재판 맞았다. 결과 나오시면 보시면 됩니다. 예, 맞았다고 하니까 그 이제 조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재판부 결정이 났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초상권 침해로 아니 저희들이요. 명함 주십시오. 예, 명함 주십시오. 명함은 드릴게요. 명함 예, 주십시오. 있습니다. 예, 명함 주십시오. 예, 제가 명함 주십시오. 아니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명함 되고요. 주십시오. 저한테 얘기하시면 주십시오. 되고요. 예. 명함 주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뭐 저 취재하는 거지 초상권 침해하는 거 아니거든요. 명함 주세요. 명함 주세요. 아니 그러실 이거 필요. 뭡니까 도대체 이거? 예, 대한민국에서 왜 밤 한밤중에 왜 사진을 찍으시는 아니 겁니까? 저희들이 취재하는 거예요. 예. 검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요 그 국정원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검사는 국정원의 수사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려 씨가 진실을 말하자 오히려 막았다고 합니다.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막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도와줄 수 없다.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몇 번 말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검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못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재범 보복을 했노라 그런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제가 기록에 정확히 표출돼 있고 신문 때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안 했을 수 있죠. 검사는 유가려 씨가 진술을 잘하면 한국에서 오빠와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줬습니다.
죄를 다 깨끗하게 죄를 다 얘기하고 진술하고 다 털어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거 거짓말인 거 아세요 지금? 그 부분은 이 검사님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얘기 좀 들어주시죠. 검사님 일단은 그런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거짓말이죠. 됩니다. 지금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뭐 인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썼습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실은 추방할 거면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사실과 다르고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빠와 살고 싶어 왔는데 오빠를 감옥에 둔 채 떠나야 합니다. 아저씨 잘 가요? 유가래 씨는 결국 추방됐습니다. 한종수 씨 사건 취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도와주기 어렵다던 한 씨의 친구가 묘지를 찾아왔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아마 뭐 시 입장에서는 화장하는 것도 돈이 든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화장을 안 하시고 그냥 화장 안 하고 그냥 여기 매장이 돼 있어요. 여기 다 이게 이제 경찰서. 아이고, 소스를 하나 따라서 가야죠. 우리 한종수 씨도 담배 태셨나요? 담배 겁나 좋아하죠. 네. 다 거질들인데 뭐. 근데 뭔가 이 국정원이 우리 한종수 씨에 대해서 뭔가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름이 한종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름은 아니죠.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이해하기 사실이에요. 확실히 형님 맞다라고 하면은 뭐 이름이 어떠면 어때요? 이름이 한준식이잖아요. 그죠? 혹시 뭐 형님이 무슨 서류에 쓸 때는 다른 이름을 쓰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죠. 여기 와서 뭐 다른 이름을 하겠습니까? 뭐 저 혼자뿐 아니라 뭐 같이 나온 기수의 분들이 있는데. 다 한준식으로 아는 거지 뭐 그렇죠. 종수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생년월일은 어때요? 생년월일? 저도 형의 생일은 정확하게 예. 뭐 몇 년도 며칠이라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제가 전국에 같이 있을 때는 74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74년생. 74년 범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생일이라고 지금 해놓은 게 8월 15일이더라고. 8월 15일. 76년 8월 15일. 뭐 그분들이 뭐 알아서 했겠죠. 추석에 또 올게요, 형. 알면은 내가 오면 되는 거. 우리 어디 가서 저녁이나 한번 드시면서.
제가 좀 부탁드릴 일도 있고 해서. 대림 쪽으로. 대림 쪽으로 가시죠. 네. 심수나 이쪽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준식 씨에게는 북한에 두고 온 딸이 있었습니다. 100원에 그는 중국을 떠나기 전 딸에게 돈과 옷을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형이 혼중 가겠다. 혼중 가서 친구한테 딸하고 그러니까 딸한테 그냥 딸한테 뭐 돈이랑 옷을 좀 넘겨주고 오겠다. 어차피 내가 너랑 같이 떠나려고 하니까 돈을 한번 보내줘야겠다. 옷이나 입을 수 있는 거를. 영춘의 친구가 석탄 장사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갖다 줬다라고 와서 그리고 다시 만날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준식 씨가 김영한테 한 이야기는 군춘에 있는 친구한테 그 딸한테 줄 복과 돈을 전해주고 왔다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 혁신센터에서 그 조사관들이 우리 저 김영한테 확인하려고 했던 내용은 어떤 거예요? 혹시 그러면 저 갔다 왔을 가능성은 없겠냐? 북한에 들어가서 뭔가 물건을 주고 뭐를 받고 뭐 아무튼 뭔가 좀 지령을 그럴 받고 가능성이 없겠냐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없겠냐? 이게 혹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갈 수 있냐? 건너갈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네가 상상을 해봐라. 내가 여기서 이거를 뭐 친구한테 갖다 준다고 했는데 네가 갔다 올 수 있을 수가 있지 않냐? 딸에게 줄 선물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왔을까? 아니면 직접 북한에 들어갔다 왔을까? 우리는 한 씨의 행적을 쫓아 중국 영길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씨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속이 못 되고 얘들 둘이는 특히 저쪽에서 둘이 애들 나오면서 진짜 얘는 친형제 못지않게 지냈어요. 유식이하고. 아, 예. 둘이 미국 간다고 둘이 힘들 북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었어요. 아, 북경까지 갔다가 그 당시에는 그때는 북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간다라고 봤거든요. 담장 뛰어넘어 들어가자라고 봤거든요. 북경에 있는 대사관 앞에까지 갔었어요? 근처까지는 갔죠. 동생 애들하고 차 가지고 멤버차 하나 가지고 가서 차 가지고 들어가다 그 옆에 담장에다 세우고 차 위로 해가지고 경찰 오면 경찰 지들 막아주고 우리 그냥 뛰어넘어가기 이렇게까지 하고 갔다고 작전하고 간데 대사관 근처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경찰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었네요. 그 네, 원래 뛰어넘어가려고 차 대고 그래봤자 애들 이렇게 막아주고 하면은 그냥 며칠 구류하고 끝이 나거든요. 구류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예전 처음에 간다 할 때 난 미국을 상대로 갔지.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안 다시 되니까 들어온 이제. 거예요. 들어왔죠. 한 씨가 간첩이었다면 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려고 했을까? 국경을 넘어 북한을 갔다 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는 한 씨가 가깝게 지내던 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한 씨가 북한을 다녀왔는지 알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여성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야기한 거 보면은 그 사장님이랑 아니 원래 하시는 그 눈이 1년 반입니다. 1년 반 되셨어요. 1년 반 전에 하시는 분이 모릅니다. 연락이 안 되네요. 연락 안 되네요. 아니, 이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넘겨 받으신 거예요? 안 된다라고. 누군가 하면은 여기서 결국은 이제 뭐 가능성이 지금 다 끊겨버리네. 야, 이거 조망한데? 응? 네? 조망해. 유성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국가보안법 뭐 9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 북한 이탈 주민법 위반이랑 여권법 위반 부분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했던 그런 판결이었고 재판부에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 듭니다.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어디 가서 신부님이랑 다 얘기 많았어. 예. 우리 여기 친구고. 왜냐면 이게 맞는 거 같아. 맞아? 사실 몰랐지. 동생과 함께 살려고 했던 집. 동생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뭐 사진에 우성 씨도 그 사진부터 만지네. 네. 가려도 어머니 2006년도에 돌아가실 때 그때 북한에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오니까 좋아요? 네, 너무 좋죠. 8개월 동안 거기 1.5평밖에 되는 데서 있었는데 창문도 없고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오니까.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이 시작되자 국정원과 검찰은 중국 정부가 발행한 국경 출입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서에는 2006년 유우성 씨가 북한을 2번 갔다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성 씨가 2번째 들어갔을 때 보위부에 잡혀서 공작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성 씨는 한 번만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 5월 21일) 날에 똑같이 여느 때와 똑같이 어머니랑 그 안부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전화가 끊긴 거예요. 지금 막 얘기하다 자기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를 수십 통을 했는데 신호가 다시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다음날 점심 때 중국에 계시는 이제 당상춘이한테서 당숙상춘한테서 어머니 어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이제 북한에 있는 보위부 탐지기에 걸려서 그 보위부에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실화를 벌리다가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심장마비 쇼크로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때 그냥 모든 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우성 씨는 북한 회령으로 들어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우성 씨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간첩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도 그렇게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나간 지 며칠 만에 두만강을 넘어서 회령 집에 돌아온 사실이 있죠. 증인의 오빠 유우성이 회령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쯤 지났을 때 보위부 지도원들이 증인의 집으로 찾아와 증인 가족 모두를 보위부로 끌고 갔죠. 네. 오빠로부터 온 가족을 교화소에 보내겠다 이런 위협 때문에 보위부 사업을 하기로 승낙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맞아요? 네. 2006년 어머니 돌아갔을 때 울지 마. 2006년 6월 21일 날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위부에 있는 개새끼들한테 목숨을 잃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개새끼들한테 그런 개노릇 산다고 얘기하냐. 엄마가 두렵지도 않냐 너는.
동생의 자백과 오빠의 진술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우리는 문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중국 화룡시 공항국을 찾아갔습니다.你们合龙市公安局，是你们这儿开的吗？这不是，不是吧？这个哈，假的，上次大使馆来过这个，这不是我们的。不是你们开的吧？这是假的吧？当场的，对吧？你确定能是假的是吧？老板后面公证你公证这个不能这么说调查，真假的，我们那他从哪个部门来的这个？都假的。假的吧？这个，可能没出去。这不是我们开的。对啊，行，那谢谢你了啊。我们开的权利也没有至少。对。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있다는 상급 기관에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我们也没开啊，我们也没开。合龙那个肯定是伪造的，伪造的。合龙我们都去了。这个我们新疆的这个，给了好，但是跟里亚的里亚他是不是原过的这样子？对，咱就是我也是这意思嘛，就查出这个人，到时候他是跟中国的张雨绮刚用的人能知道他是怎么做的，在哪做的。对呀，这原告拿这个起诉。 안녕하세요. 아이고 검사님. 뭐 좀 한 가지만 또 좀 더 해끼치고 여쭤보려고. 예. 아니 우리 저 이문승 검사님한테 우리가 저기 화룡시 공항국에 가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저 위조된 서류라고 하거든요. 출입경 기록이. 또 중국 그 다른 연변주 공항국에서도 위조된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증도 다 위조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조된 서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검증은 해보신 건가요 서류를? 검사님. 이날 검찰은 새로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화룡시 공항국의 확인서였습니다. 심양 주재 한국 영사가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화룡시 공항국 담당자는 기록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영사는 어떻게 확인서를 보낸 것일까? 인터넷에서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훌륭한 친구 많이 하고 있는. 제 해직 언론인들이 만든 데거든요. 예, 거기요. 확인서를 보낸 사람은 국정원에서 파견된 영사였습니다.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검찰에서 공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 사항이 왔고, 네, 왔고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화룡시 공항국에 문의를 했고 여기서 직접 문의를 했고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화룡시에서 우리 쪽으로 공문 팩스가 와서 그거를 갖다가 검찰 쪽으로 다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건 저희가 알고 있는 수사 협조 요청 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겁니다. 화룡시 공항국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한국 신명대사관에서 이거 진짜냐고 요청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고. 你这个上次沈阳大使馆来过这个函。 来过吧，是吧？可是那个大使馆不应该给我们发，不应该发到省公安厅，然后才发到我们这儿。处理这个事情。所以我们不给我那个大使馆不给答复这个。那行。现在问题是我们不能超过我接到这个函了，可是我们是不给答复的。我接到大使馆的函了，但是我们就不给答复那个。要答复的你通过省公安厅来。 결국 사실 확인서도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취재 결과를 공개했지만 국정원과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진짜고 유성 씨는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간첩도 아니고 종북도 아닙니다. 제
제발 저희 가족과 저를 좀 그만 좀 괴롭혀 주십시오.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법원은 중국 정부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정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검찰 측이 낸 출입국 기록과 답변서, 상황 설명서 이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 심지어 위조됐으니 이건 처벌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이런 기록을 냈는지까지 재판부에서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런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조 문서를 제출한 검찰이 답변할 차례였습니다. 검찰은 엉뚱하게 뉴스타파를 비난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은 허락 없이 몰래 녹취하고 녹화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자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위조는 없었다는 겁니까? 우리는 위조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고 진정한 것으로 믿고 제출했고, 다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게 위조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지만 추후에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성 씨에게 과연 이 유씨가 어떤 사람인가? 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 씨는 그렇다면 대체 누군지 영국에 망명을 신청했던 사실까지 탈북자 행세를 하면서 정착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피고인 유죄를 유성 받았습니다.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실도 이름과 드러났습니다. 생일을 여러 번 바꿨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간첩 혐의가 짙다는 판정을 딱 보시기에 유성은 간첩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유성 자체는 저는 100% 간첩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을 못하게 하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불안 중국 대사관 영상과 뭐가 이게 민변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말입니다. 간첩 맞거든요. 재판하는 중에 왜 이 난리가 나는 겁니까? 중국 주한 중국 대사관 직원 김일성 대학 출신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보다 그 마음 심중에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유성 씨 아버지가 아들이 보이부의 일을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한때 유 씨 가족과 동거한 여성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국정원의 돈을 받고 인터뷰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인터뷰 국정원에서 그 과장님이 다 이게 세팅을 그 사전에 다 해놓은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하고 해놨고 우리한테 너 기자회견 해야 된다. 내가 1인 사람이라고 밝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제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 돈 달러 만 달러 쫙 꺼내놓고. 아 사진이 있어요? 네, 이게 달러입니다. 그렇구나. 아하. 요게 달러고 요게 지금 $10,000라는 얘기죠? 네, $10,000입니다. 요거가 얼마나 될까요? 5만 원짜리로? 500만 원 넘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국정원은 인터뷰와 법정 증언 대가로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제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유서에서 마침내 국정원 협조자가 서류 조작을 폭로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 화교 유가강 간첩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 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정원은 새로운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구속됐습니다. 탈북자들을 포섭하거나 납치하라는 지령을 받아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난파된 간첩이 또 적발됐습니다. 증거 조작이 드러난 뒤에도 언론들은 앵무새처럼 국정원의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일까? 간첩 혐의자를 만났습니다. 국정원에서 또 재판까지 다 끝난 다음에, 네? 그다음 자기네 다 데려다 주겠다. 그냥 다 말인다. 데려다 준다고 북에 있는 가족들. 네. 평양에 미국에서 데려오는데 우리 왜그 국경에 못 데려오겠나? 집도 주고 우리 생활 다 봐준다. 내 생각이 그러더란 말이다. 돈도 주고 나니까 나니까 뭐 그런 받침으로 가서 있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정하고 말다 그래서 결국 홍광철 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탈북자들 데려다가 간첩으로 막 몰아서 이렇게 할 바엔 왜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순진한 사람들 데려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권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내 하도 변호사님들 만났으니까 이렇게 내 무죄 밝히고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밝히지 못했겠. 그냥 저 아내들이 감옥에서 내 썩고 말았겠지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로 과거 간첩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학원 침투 간첩단 2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입, 암약에 오든 국회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여 김기춘 씨는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5년 동안 지내며 많은 간첩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한 사람들이 재심에서 속속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상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당연히 무죄인데 예. 그래도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 네. 네. (40년) 전인 1975년 고국에 유학을 왔던 제1동포 이철 씨는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우선 발가벗기고 가자마자 반스까지 발가벗기고 무조건 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내 송기까지 막 붙잡아가지고 손에면 달라붙어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담배불로 그냥 찌질러 가고, 그리고 또 내 송기를요? 예. 그리고 내 번호 앞에서 너 번호 앞에서 꼽다를 하는 거 네가 보고 싶어서 그러냐 하고, 장모까지 우리는 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정말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말을 들을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오. 내가 간첩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서 나갈 것 같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혓바닥 깨물었습니다. 근데 나는 깨물리면은 나는 잘리는 줄 알았는데 혓바닥이 그렇게 왜 탄탄하고 두꺼운지 상처는 나서 피는 나는데 끊기지를 않아요. 내가 힘 주면 줄수록 더 탄탄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아프기만 하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 하고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김새가 이상하다고 그 사람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바깥에서. 결국 죽지는 못하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뭐 저항할 기력도 없고 뭐 완전히 뭐 자포자기하고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내보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말 다 들을 테니까 나간다는 약속은 지켜주시오 해가지고 내가 북한에 갔다 왔어. 그다음에 그럼 쓰라 하면은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씁니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그걸 쓰고 여러 번 쓰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시나리오가 짜진 겁니다. 예. 이철 씨의 약혼녀도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쓰러져 53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3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나이 살아서 53세를 넘기면서 얼마나 아버지한테 미안했는가. 또 56을 넘기면서 얼마나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내가 울었는가. 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이 돌아가시게 한 거에 대해서 난 지금도 너무 죄가 많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가해자들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김기춘 씨를 만났습니다. 아유, 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뉴스타파라는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도 저기 일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다가 실장님 뵙고 좀 인사 좀 드리고 드린 말씀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일본에 가는데 그 이제 11월 22일 날 며칠 뒤에 오사카에서 75년 그 11월 22일 날 그 발표했던 그 당시 이제 직접 발표하셨는데 학원 침투 그 간첩단 사건이라는 75년 11월 22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대공수사국장 시절이셨는데 4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의 이제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이제 모여가지고 저기 행사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 피해하러 가는데 마침 저 실장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 없습니다. 저기 그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때 뭐 중앙정보부에 그 당시에 이제 강간당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여성분이 그런 일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재판에서 사실 재심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뭐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이 대공수사국장 시절 쓴 문서인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간첩 혐의자가 북한에 들어간 날짜를 노출하지 말라는 메모입니다. 왜 김기춘 국장은
가장 중요한 증거를 숨기라고 했을까요? 형님이 백화점에 가서 이제 시계 사주겠다고 날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서 사줬거든요. 근데 그 사는 날에 내가 북한에 가 있었던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서에 적혀 있는 날짜가 벌써 저의 아리바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당시 동경 변호사회는 제1동포 간첩 사건들을 조사해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이철 씨 사건도 발표했는데 주일 한국대사관이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알리바이가 있어서 중앙정보부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춘 씨는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친필 메모를 보냅니다. 북한에 들어간 날짜는 알리바이 조작에 활용될 수 있으니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던 그 김기춘 씨가 네. 외무부의 아주국장한테 보낸 메모인 것 같은데 알리바이 조작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입국 일자 같은 거는 좀 정보를 노출시키지 말아달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시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 그걸 오히려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만 한번 좀 봐주십시오. 요 혹시 요거는 실장님 그 당시에 그 쓰신 그 필체 아니신가요? 문서 아니신가요? 예? 아,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가지고 제가 뭐 사적인 일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개입이 된 공적인 일이라서. 미리 예정된 인터뷰도 아니고 갑자기 달라들어서 이제 법률가시지 않습니까? 그 재심 판결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그 간첩 조작을 당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았거든요. 간첩을 조작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럼 그분들은 여전히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법부에서 한 일인데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수사 책임자셨는데 관계없는 일은 아니겠죠? 내가 수사한 일은 없어요. 그만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만큼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무도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안국에 직인이 찍힌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공판에서 5천원 결심이니까 의견 진술할 때 답변해주면 우리 최 PD님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독자적으로 검증을 안 하셨어요? 우리 공판에서 의견 진술할 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오셔서. 그 피고인한테 위조 증거 내 가지고 간첩이라고 하셨는데 좀 미안하다는 느낌은 재판에 들어오셔서 의견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오셔서 의견 피고인한테 가지는 어떤 느낌이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오셔서 의견 한번 잘 들어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래야 뭐 그거 부탁드릴게요. 예, 들어볼게요. 네. 미안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십니까? 그 재판에 들어오셔서 한번 의견을 냉정하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과하기는커녕 검찰은 유성 씨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자, 조금만 뒤로 넘기고 이미 기소유예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사들은 고작 정직 1개월을 받았고 국정원 직원들도 대부분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아니 절대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일단 차주 한다는 것도 그나저나 형사 입을 빨리. 3년 넘게 너무나도 억울했던 시간이고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심 재판 때도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었다고 조작하고 그에 항소심에 나가서 출입국 기록 등 진술서 증인까지 조작한 데 대해서 항소심 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개 개인으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저 동생 유가려대에서 6개월 넘게 학생센터에서 불법 구금하고 폭행하고 고문한 것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다 인정해주고 진실을 밝혀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의 사과를 받았어야 할 여동생 추방되고 없습니다. 유가려 씨를 합동신문센터에 가두고 허위 자백을 받은 책임자를 기다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재임실에 저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혹시 뭐 유성 씨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몰라요. 네? 유성 씨에 대한 간첩 조작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세훈 원장 재임 시절 탈북자 간첩이 쏟아졌고 그중 여러 사건이 조작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 유성 씨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아니 지금 내가 그만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니, 원장님 계실 때 유성 씨가 간첩 조작으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럼 사과를 하셔야죠. 예? 왜 그러세요? 어허, 사람이 다시 원장님 한 말씀만 하세요. 사과하시면 되잖아요. 예? 원장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예? 누구십니까? 기자입니다. 예, 기자인데 왜 지금 유호성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 간첩 조작으로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세훈 원장 시절에 간첩 조작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관계도 없는데 그래도 일국의 정보기관장이셨는데 왜 그러세요? 일국의 정보기관장이 이런 거 나가면 좋잖아요. 시끄럽습니다. 가세요. 예? 저기 혹시 저 사모님 되십니까? 가세요. 아 죄송한데 아니 점장님 한 말씀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 나가시는 게 좋습니까? 뭐 예? 아니 한 말씀 하세요. 참.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합신센터에서 사망한 사람. 우리는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오기 전 북한을 들어갔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북한에 있다는 한 씨의 딸은 알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드는 거는 17살 17에서 16살 정도요.
이 주소만 너무 믿고 찾으시고 네, 아니 이건 시간 일단 있으니까 먼저 이메일 찾아보고 오케이 되면 다른 방면을 내가 저도 들어가서 일단은 그 아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 보안부가 있는데 보안부 특히 그런 거를 잡아도 크게 잡는다. 그 내부에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한번 좀 알아보려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협조자를 통해 한 씨의 딸과 접촉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씨가 한국에 오기 전 북한에 들어가 지령을 받았다면 그때 딸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그 사람 신원 있잖아. 네. 이름하고 주소. 네. 그거는 거기 정말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이 그쪽 상대방이 해준다. 라는 확답을 받고 난 뒤에 그쪽에다가 이야기하세요. 네. 북한에서 남 한 사람, 더구나 언론과 접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 씨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취재진을 아버지의 친구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예. 나. 아빠 이름이 한준식 맞지? 예. 한준식? 아버지 이름, 나는 아버지하고 중국에서 아버지 친구야. 예.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 아버지하고 2011년에 아버지가 2011년이면 5년 전이잖아. 아버지가 와서 만난 적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5년 전인데 만난 적 없다는 거지?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쯤이야? 수학교 2학년 때인지. 수학교 2학년 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전화를 한 거야.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2011년에 12월 13일 날 돌아가셨어. 예? 아버지가 2011년 12월 13일 날 돌아가셨어. 12월 13일 날? 아버지가 중국에 오래 계시다가 2011년에 한국으로 가셨는데 한국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조사를 받다가 아버지가 목숨을 끊으셨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야. 내 이야기 들었어? 뭐라고?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고? 네. 내가 아버지 친구야.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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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아버지 혹시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알고 있어야지 그날 추모를 하든지 해도
하니까 그래서 알려준 거고.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사치구만 무서운 게 막 동공하니 좀 무서운 후에 이야기합시다. 후에 이야기하자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네. 그래 알았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운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 모진 고문을 받고도 유영수 씨는 살아남았고 40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운이 좋지는 못했던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はい。勝田川の友達です。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中ちゃん来はったい？誰か。수영. 난데 영수. 유영수. 웃어. 유영수는 거 너무 해야 되나?そうか。だからもう40年超えたで。40年。昨日もみんなそんな話いっぱいやったね。5月の4日や。5月4日。1970年5月の4日に捕まったんや、順々に。で、コロナに乗せられて連れて行かれて、順々に。南山の地下や。南山の地下や。すっぱだかにされてな。言うてみようね、それ。ちょっとすっぱだかにされて、何日殴られた。どんな風に殴られたんや。保安部長で。どこ殴られた？あいつどっちもここにどっちもねえや。ここ殴る。そこはくくられて殴られた。ここどっちもねえや。どっちもねえや。なんかこんなやって押した。それも勝手によ。最後によ。あいつが書きよったんや、勝手によ。勝手によね。嘘ちゃうの、ほんまにな。あいつが勝手に書きよったんよ。それやで、最後にな、目くばば押せんように。押さんけど、ぶっ壊すやで。押して、わざとよ。いん手でよ。あいつが勝手に押したんね。やじゃん、どうするのパワーどうするのもう、勝手に押したんねや。それであれや。まあじゃあ、でっちゃいもいいとこや。なっちゃった。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で親戚の人と一緒に行ったとか、で僕とは今度行く時僕も行くってことで、僕と一緒に行って、あれ所長室か。 이 모든 일은 40년 전 그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대에 다니던 그는 남산 지하실에서 고문을 당한 뒤 간첩으로 발표됐습니다. 학생운동을 배후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고문 후 정신이상 증세가 시작됐지만 치료받지 못한 채 7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한국인은手段を選ばんねんや。目的のためにな。そういうところがあんねんや。한국 사람은 パッチョイがそういうことをしたいんや。パッチョイがそういうことをしたいんや。ものことをなすにや手段を選ばんようにしよったんや。パッチョイが。 그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던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의 존재. 어떤 존재라면 정화의 존재고 준정의 존재. 어떤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보완하는 것이야. 확실히 그 당시의 이야기 못하고 돌아와서의 이야기나 교도소 안에서의 이야기나 취조받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는 말은 아직까지 안 나오네. 그 당시에 막 이렇게 한국에서 당하셨던 그 기억이 사시면서 생각이 많이 나세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 왜냐면 잊어버리고 싶다 아니야. 아, 잊어버리고 싶다. 아유, 이게 생활. 맞아. 하고 서무서 생활로 지옥받은 생활로 잊어버리고 싶다 말이야. 왜냐면 가슴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왜냐면 무죄로 그거 됐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녀서 다시 생각이 한다거나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다시 생각이 하려고 하려는 것이야. 그런 문제야. 사람이 나오. 그렇게 됐습니다. 슬퍼. 네? 슬퍼. 슬프세요? 왜? 슬퍼. 슬퍼합니다. 슬프세요? 슬픔 일어서 슬퍼합니다. 얼마나 한국이 나쁜 나라가 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압니까? 친구들의 설득 끝에 김승효 씨는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재판하실 거잖아요. 재판하시면은 혹시 이제 한국의 법정에 좀 나와서 증언을 해주시라. 그래서 한국에 좀 와주시라 하면은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안 갑니까? 한국에는 가기 싫으세요 이제? 그럴 거지. 이기다 보네.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세요? 불편해.でもあいつら悪いことやったやつらに何か言わなあかんやろ。ほっといたらあかんのちゃうかあいつら。水曜こんな目に合わせて水曜だけじゃねみんなそれ。또 봬요.水曜元気で元気出してな頑張るな頑張るな。また来ていい？あいよ。いい？ほんま？誰？よし。嬉しいわ。もう絶対忘れないわ。覚えてるわ。ありがとう。はいどうも。どうも。水曜バイバイ。また来るよ。 그래 있어. 자, 악수하자. 희귀 쪽도 섭대. 에? 엄마가 오르면 곤나했다. 기자야로 나도. 그때 기대. 무슨 애가 뭐 기라야 유가.
네, 안녕히 계세요.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크게 공감하고 저희들이 수사 역량을 더 확보해서 국가 안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